안녕하세요. 한의사 이영입니다. 박성환 센터장님 나와주셨는데요. 저 어제 오신 디스크 환자분께서 수술을 안 받아도 되는 상태가 되었다고 센터장님한테 너무 고마워하셨어요. 자, 물론 수술은 피하셨지만 지속적인 운동과 관리가 필요할 텐데요. 오늘 방송 잘 보라고 권해드렸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실까요? 네. 오늘 알려드리는 팁은 허리 치료에서 아주 중요하니까 잘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허리 질환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디스크와 협착증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항상 숟가락과 젓가락처럼 따라다니는 짝꿍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본래 척추관의 사이즈가 협소해서 생기는 척추관 협착증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협착증은 디스크가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디스크는 왜 생기는 걸까요? 저한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네.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소개해 드려 볼게요. 2009년에 베티 박사팀이 직업이 서로 다른 쌍둥이들을 대상으로 장기간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유전적인 부분이 43%를 차지했고요. 잘 모르겠다가 43%, 그리고 허리를 많이 쓰는 정도와 나이가 11%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치료할 때 집중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잘 모르겠다라는 43%가 아닐까 합니다. 사실 임상에서 보면 결국 한 가지로 딱 집어 말할 수 없는 생활 자세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디스크의 발생 기전을 봐도 알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디스크는 후 외측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디스크 안에 수액의 움직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척추를 앞으로 구부리면 디스크 수액은 뒤로 이동하고 척추를 뒤로 신전하면 디스크 수액은 앞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후외측으로 빠지는 디스크는 허리를 이렇게 구부정하게 하는 자세에서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이런 동작과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또 안 나올 수가 없겠네요. 운동량은 적고 앉아서 작업을 많이 하는 우리 현대인들, 특히 컴퓨터 사용 시간, 스마트폰, 태블릿의 사용 시간이 많아지게 되면서 자세는 더 구부정해질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도 척추 커브의 변화도 생기게 되는데요. 현대인들의 그런 구부정한 자세와 운동을 잘 하지 못하는 생활 패턴 때문에 앞쪽 코어 근육과 엉덩이 근육의 약화가 함께 생기면서 전체적으로 일자 척추나 스웨이백이라는 이제 구분 등의 형태로 변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척추는 옆에서 봤을 때 경추는 전만각, 흉추는 후만각, 요추는 다시 전만각, 청골은 다시 후만각으로 이어지는 S자 커브를 갖는 게 정상적인데, 현대인들은 허리의 전만각인 신전 커브가 상실되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요즘에는 마지막 요추와 청골 사이에서만 신전 보상이 일어나는 형태의 커브가 많이 발생되어서 이렇게 되면 이 부분에 로딩이 많이 가겠죠. 그러면 결국 이 부분에 디스크와 협착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 진료실에서도 환자분들에게 후외측으로 빠져있는 디스크나 수액을 다시 중앙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허리 신전 운동을 많이 권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구체적인 신전 운동을 설명해 드리는 것도 한계가 있고, 무엇보다 환자의 상태나 나이에 따라서 매번 체크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아요. 도리어 또 운동을 하다 보니까 아프다고 하는 경우도 종종 생기게 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허리 신전 운동은 질병에 따라서 또 질병의 정도에 따라서 잘 구분해서 하셔야 되는 것이 오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허리 신전 운동을 권할 때 주로 골반을 전방경사시키면서 하는 신전 운동을 많이 권하실 텐데요. 이것은 일자 척추에서 마지막 요추와 천추 사이에 과도한 신전각이 있는 형태의 환자들에게는 상태를 더 악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골반의 일반적인 경사각은 옆에서 봤을 때 전방 골극과 후방 골극의 수평 라인이 7도에서 15도 정도의 전방 경사가 일반적인데, 더욱 과도하게 전방 경사를 이용해서 하는 허리 신전은 결국은 이 요추 끝부분에 과도한 신전을 더 악화시키게 되고, 부가적으로 고관절에도 무리를 줘서 2차적인 고관절 질환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골반은 놔두고 상부 요추, 바로 상부 요추를 신전시키는 맥켄지 방법으로 신전을 해야 됩니다. 맥켄지 운동은 허리 신전 운동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1958년 뉴질랜드 웰링턴의 한 물리치료 클리닉에서 물리치료사였던 로빈 맥켄지가 다리 쪽으로 이제 방사통이 있는 한 환자에게 잠깐 저쪽 베드에 누워 계시라고 하고 10분 정도에 가서 봤더니 베드에 상판이 올라간 상태에서 엎드린 상태에서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환자가 갑자기 허리 통증과 다리 방사통이 사라졌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일화에서 맥켄지가 영감을 얻어서 고안된 치료 방법인데요. 여기서 잠깐만요. 디스크나 협착증 환자의 경우에 저 자세로 신전을 하게 되면 신경 자극이 더 심해져서
증상이 심해지기도 하지 않나요? 도리어 누워있을 때도 이 신경근 압박을 덜어주기 위해서 허리에 굴곡을 만들라고 말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신전근과 또 인대들을 긴장시켜준다는 목적으로 그런 굴곡 운동을 하는 윌리엄 엑서사이즈가 있었는데 네네.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네. 그런 이유 때문에 임상에서는 어느새 잘 쓰여지지 않고 있는 게 맞습니다만 여기는 좀 오해가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상부 요추의 신전을 만들어주는 것이 맥켄지의 방법인데요. 골반을 이용하는 신전도 맥켄지 신전 운동이라고 잘못 알려져서 신전을 하면 아프기 때문에 맥켄지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게 된 거죠. 또 하나는 적응증의 문제인데요. 보통 디스크나 협착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신전을 하게 되면 통증이 더 증가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이 운동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적절한 단계에서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보통 디스크의 1단계에서 2단계 정도나 허리 신전을 했을 때 통증이 없거나 통증이 감소하는 느낌이 있는 경우에 하시는 게 가장 적합하고요. 또 요즘같이 커브를 상실한 일자 허리에서도 효과가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통증 단계나 커브의 유형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환자분들이 사실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가볍게 이 운동을 먼저 해보시고 증상이 개선되는 경우를 적응증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잘만 활용하면 정말 좋은 운동을 버릴 뻔했네요. 역시 우리 도신이신데요. 한번 배워볼까요? 맥켄지는 일단은 엎드린 자세에서 상판이 이제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는 테이블이 있으면 아주 편하게 상부 요추의 신전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5분이든 10분이든 유지해주면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집에서는 이제 이런 테이블이 없기 때문에 집에서는 이제 이렇게 엎드린 자세에서 두 주먹을 턱에 괴고 있는 자세. 요게 맥켄지 1단계 운동법입니다. 1분 이상 버티실 수 있으시면 1분 이상, 5분 이상, 20분도 상관없습니다. 오랫동안 이런 식으로 유지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2단계는 엘보우를 이용해서 조금 더 상부 체관을 일으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맥켄지 2단계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턱을 약간 이렇게 받쳐주시고 이렇게 TV를 보시면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0분 이상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목의 신전, 허리 상부의 신전 이 두 가지를 같이 효과를 얻으시면서 신전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3단계는요. 여기서 조금 더 신전의 각도가 올라가는데 손을 바닥에 잡고 그대로 팔꿈치를 쭉 펴시면 됩니다. 고개까지 같이 하늘을 보면서 1분이든 5분이든 10분이든 유지해 주시면 이게 신전 운동이 됩니다. 4단계는 이제 이런 스틱을 이용해서 아무 스틱이나 상관이 없습니다. 요거를 살짝 골반 위로 고정을 해 주시고요. 여기서 신전을 하실 때 배랑 골반을 앞쪽으로 쭉 내밀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골반하고 배는 그대로 고정해 주시고요. 스틱의 윗부분 상부 체관만 그대로 신전을 해 주시면 됩니다. 오랫동안 버텨주기는 힘들기 때문에 1분 이상만 좀 버텨주시고요. 우리의 허리는요, 통기둥이 아니라 차곡차곡 쌓여있는 블록이죠. 허리의 건강은 이 블록들이 예민하게 만들어 놓는 커브를 잘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오늘은 현대인의 특성에 맞춰서 상부 요추의 신전을 만들어주는 맥켄지 운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꾸준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